일본의 경제보복 쓰나미가 몰려오면서 안 그래도 힘든 우리 경제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정부도 일본의 보복 조치에 강경 대응과 함께 돌파구 마련에 나섰는데요. 정부의 대응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송 기자. 네. 문 대통령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에 대해서 강력한 대응을 강조를 했습니다. 네, 문 대통령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이 된 직후에 긴급 국무회의를 소집해서 대국민 메시지를 내놨는데요. 네. 일본 정부의 부당함을 강조하면서 물러서지 않고 맞서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네.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대단히 무모한 결정으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무슨 이유로 변명하든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한 무역 보복입니다. 일본의 조치로 인해 우리 경제는 엄중한 상황에서 어려움이 더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일본 정부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일본이 협상의 장으로 나올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단호하게 취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경제를 의도적으로 타격한다면 일본도 큰 피해를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멈출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일본 정부가 일방적이고 부당한 조치를 하루속히 철회하고 대화의 길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일본 경제침략 대책특위위원장이 일본 내 한국 관광객 급감보다 더 타격을 줄 카드가 여러 개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김현우 기자. 네, 최 의원이 말한 대일본 타격 카드 어떤 게 있을까요? 저도 그게 궁금해서 최 의원실에 전화를 했더니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말해줄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네. 그래서 유추를 해보면요.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수평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다는 발언이 있습니다. 이 발언을 보면 일본에 경제적 피해를 주겠다는 내용이 될 것 같은데요. 일본처럼 수출을 규제하면 우리 업체도 피해를 입고 국제적인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수출 규제는 아닐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많이 수입하는 소재나 제품을 국산하거나 수입선을 대체하는 방안이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가 그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서 그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키로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유리한 시기에 제소를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실효성이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네. WTO 결정에 강제성이 없어서 우리가 이겨도 일본이 WTO 지시를 무시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또 제소 결과가 나올 때까지 2년 이상이 걸립니다. 우리가 후쿠시마 수산물 제소 판결이 나올 때 4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또 미국이 후임 WTO 상소 의원 임명에 반대하는 등 WTO를 흔들고 있어서 지금 상소 기구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렸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경제 상황이 지금 상당히 좋지 않은데요. 네. 이번에 경제 보복까지 겹치면서 우리 성장률에도 좀 빨간불이 켜진 상태입니다. 네, 한국은행이 지난달 18일에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2.3%로 낮춰 잡았는데요. 네. 이 수치가 문제는 일본의 경제 보복 여파를 반영하지 않은 수치입니다. 네. 한국은행도 이와 관련해서 일본의 경제 보복이 확대 조짐을 보이면서 통화 정책으로 대응할 것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이주열 총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서 일본 수출 규제가 악화된다면 우리 경제에 분명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면서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네. 사태가 더 심각해질 경우에는 금리 인하와 함께 또 성장률도 낮춰 잡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기업들에 대한 지원책을 내놨는데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로 우리 기업들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물품이 159개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 159개 품목을 수입하는 등 관련 기업들의 지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 159개 전 품목을 관리 품목으로 지정 대응해 나가되 특히 대일 의존도, 파급 효과, 국내외 대체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보다 세분화하여 맞춤형으로 밀착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정부는 눈에는 눈씩 맞대응으로 일본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할 뜻도 밝혔습니다. 우리도 일본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여 수출 관리를 강화하는 절차를 밟아 나가겠습니다.
대체 수입처 확보에 대한 지원책도 내놨습니다. 우선 일본의 수출 통제로 다른 국가에서 해당 물품이나 원자재를 수입할 경우 기존 관세를 40%포인트 내에서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또한 수출 규제 대상이 되는 품목이 반입되면 신속히 통관할 수 있도록 상시 통관 지원 체계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159개 관리 품목의 경우 수입 물품의 관세 부과를 유보하는 보세 구역 내의 저장 기간을 연장하고 수입 신고가 늦어지는 것에 대한 가산세도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SBS CNBC 박규준입니다. 사실 일본의 경제 보복을 최소화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것은 바로 국산화와 수입처 다변화인데요. 자, 김현우 기자. 네. 수년째 이것을 외쳐왔지만 그 소재와 부품 국산화에 성공하지 못한 이유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됩니까? 여러 이유가 복합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그동안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소재 부품 국산화를 외면해 왔습니다. 네.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일본에서 검증된 소재 부품을 수입해 일본 제품과 비슷한 수준의 완제품을 조립하는 조립 가공형 방식으로 급성장했습니다. 네. 하지만 경쟁력이 높아진 이후에도 조립 가공형 방식에 안주하다 보니까 원천 기술에서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대기업 갑질입니다. 대기업이 납품 단가를 비정상적 수준까지 낮추면서 중소기업은 기술 개발에 투자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번 정부가 국산화 지원책을 내놨지 않습니까? 근데 네.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네. 왜 이런 지적이 나왔던 겁니까? 네, 그동안 정부 지원이 길게 지속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소재 부품 같은 원천 기술 개발에는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한데요. 대통령이 바뀌면 지원책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지난 2010년 정부가 반도체 장비 국산화율을 36%까지 올리는 계획을 세웠지만 대통령이 바뀌면서 흐지부지 된 적도 있습니다. 또 힘들게 개발한 기술이 외면받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2011년 국내에서 개발된 고순도 불화수소 기술처럼 투자를 받지 못하거나 판로를 확보하지 못해 사장되는 기술을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업체들이 국산화에 성공한 소재들을 어느 정도 이상을 구매해 주겠다라는 정부와 중간에서 보증을 하는 어떤 공급 협약 같은 것들 해결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소재나 부품 국산화는 일본의 경제 보복 때문이 아니더라도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 차원에서 꼭 필요한데요. 자, 김영희 기자, 그런 점에서 이번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그런 평가가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나라의 그동안 성장 방식이었던 조립 가공형 산업, 이게 지금 쇠퇴하고 있습니다. 네. 포브스지의 분석에 따르면 아이폰을 조립한 중국 노동자들은 아이폰 판매이익의 1.8%만 가져갔습니다. 조립만에서는 100원에서 2원도 가져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네. 반면 부품 개발사들은 이익의 20%를 가져갔는데요. 네. 디스플레이, 카메라 등 핵심 부품의 원천 기술은 거의 대부분 일본 것입니다. 이처럼 소재 부품 산업이 만드는 부가가치는 굉장히 큰데요. 결국 우리 경제가 살아남으려면 소재 부품 산업의 경쟁력을 키워야 됩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를 보면 과거처럼 우리나라를 강제로 굴복시키겠다는 건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일방적이고 적대적인 조치를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의 이중성에 또 한 번 고개가 갸웃거려집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본이 처한 절박함과 불안함이 느껴집니다. 일본은 기어이 전쟁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뿐 아니라 일본도 무사할 수 없다는 것을 모를 리 없습니다. 어느 전쟁이건 최종 목표는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겁니다. 하지만 이번 전쟁은 다릅니다. 일본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방점을 찍어야 합니다. 일본이 바라는 결과를 주지 않는 것, 그것이 일본과의 경제전쟁에서 이기는 길입니다.